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혼돈에 빠져든 국내 주택시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혼동스럽고, 네. 혼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혼돈에 빠져 있는지 보시면은 자,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인데, 전세살이 남편, 네, 아내 살해 후 6살 딸만 남은 아파트의 비극이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뉴스에 크게 났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이 부부가 목동에 4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임대차 3법이 들어서면서 전세가가 7억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네, 워킹맘 아내고, 네, 남편은 따로 직장에 다니고 전문직에 있다고 해요. 근데 자, 이 부부가 와이프는 집을 사자고 했는데 지금 남편이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타이밍을 재면 안 됩니다. 주택은요, 아파트는 절대 타이밍이 재면 안 돼요. 오늘이 저간지, 오늘이 고간지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대로 아파트를 사야 된다. 네. 이거 알면은요, 다 재버리죠.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 이 시기를 놓친 겁니다. 원래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했던 게 10억을 2017년도에 10억 정도면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20억이 됐고, 자,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는 이제 전세가가 7억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구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크게 많이 다퉜다고 해요. 그래서 다투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넘기고 하겠죠. 그래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던 이 부부가 결국에는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살해를 하고 자신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을 하고 결국 부부는 같이 그날 사망을 하게 되고 6살 딸만 남은 아파트의 비극이 된 겁니다. 자, 누가 이렇게 아파트의 비극을 만들어줬을까요?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보시면은, 자, 오늘 날짜에 이 기사가 나왔네요. 결혼식 끝나고 각자 집으로. 전세난에 강제, 별거 신혼. 우리가 지금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현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 아파트 값이 두세 배 오르고, 대치동, 논현동 이런 데는 5배까지 오르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하고, 네. 전세 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기사가 나오죠. 김모 씨는 결혼과 동시에 강제 주말 부부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세를 구할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신혼부부들이 지천에 지금 깔려 있죠,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다 보니까 아파트는 사지도 못해. 전세는 또 구하지도 못해. 딱 그 전세는 또 어떻습니까? 네. 대출도 안 돼요. 전세 대출 5억까지입니까? 안 돼요. 7억씩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만 한 거지 각자 따로 사는 거예요. 네. 허울만 부부가 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때 아닌 날벼락을 맞고 있다. 자, 지금 이 부부들이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네,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주택시장이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잘 아시겠죠. 그래서 별거 신혼이나 혼전 동거든, 예? 신분 속도를 낳고 있다 이겁니다. 이 결혼도 아니고 무슨 혼전 동거도 아니고 무슨 별거 희한하게 된 거죠. 자, 거기와 좀 다르게 또 희한한 또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똘똘한 한 집 찾아 강남으로 압구정 개포소 잇따라 신고가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집값 뛰고 다주택자 새늘자 강남 재건축 다시 꿈틀대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서울이 임대 비율이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최대 25%까지고요.
그래서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거를 공공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임대 비율을 최대 50%까지 올리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임대 비율이 의무적으로 10%입니다. 8.5에서 10%로 이번에 올라갔죠. 서울은 15%고요. 자, 사업성이 상당히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임대 비율을 더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자, 새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결국에는 재건축밖에 없다는 겁니다. 재건축은 공공재건축과 기본적인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건 선택이 가능한 거죠. 재건축은 임대 비율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뭐 재건축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가 리스크는 있겠죠. 그래서 자, 똘똘한 한 채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에는 재건축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임대 비율에 따라서 이 판이 또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요는 결국엔 지금 재건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지 한번 볼까요? 신고가 경신하는 서울 강남감 주요 아파트들 보니까 압구정이죠. 압구정동의 한양 아파트. 압구정의 한양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27억에서 뭐 30억을 넘어가 버리고, 네. 자, 압구정동 또 미성이죠. 그 20억에서 지금 또 2천만 원 정도 많이 안 올랐네요. 그래서 개포동에 보시면 주공 5단지가 18억에서 19, 뭐 53제곱미터니까 네, 굉장히 소형 평수죠. 19억이 됐고, 또 개포동 주공 7단지 보니까 20억에서 또 좀 올라갔죠. 계속 신고가만 터지는 거예요. 자, 재건축 단지들이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 정부의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추구하는 게 임대주택이란 거죠. 재건축의 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넣을 수 없으니까 재개발의 임대주택을 비율을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것들이 결국에 시장의 수요는 재건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혼돈으로 또 빠져드는 거죠. 네. 자, 다음 기사 보니까 또 민간 임대주택 입천 가구. 자꾸 임대만 나옵니다. 임대는 여러분들이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네. 임대 아무리 지어받아요. 임대가 아무리 공급을 많이 지어줘도 임대가 막 넘쳐나게 많이 지어줘도 아파트 값은 내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가격 탄력성에는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계층이라고 했습니까? 하부 경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집값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아무리 지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천 가구를 공급을 위한 또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네, 또 이 내용이 되고 오늘자 기사네요. 자, 또 보시면은 임대 지으면 토지 제공, 정부 규제에 건설사도 무주택자도 뿔났다. 예. 네. 그냥 임대 지어라는 얘기죠. 임대 지어라. 자, 그냥 임대를 막 지어라니까 재개발 구역은 상당히 지금 난처해진 입장입니다. 지금 부산에도 보면 우상구역이 저는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사로가 되어 있는데 우상구역도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하이엔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추진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상구역도 빨리 추진해야 되고, 나머지 재개발 구역 있죠. 이 재개발 구역도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임대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업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추진해야 되고, 거기에 반해서 재건축은 임대 비율이라는 의무 임대 비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서울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에 눈이 지금 쏠리고 있다.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생겨날 곳이 없죠. 재건축하고 재개발 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지금 갖고 계시는 조합원들이라면은 대응을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임대 아파트 갔느니 차라리 집 사자. 영끌만 더 부추긴 정부라는 얘기가 지금 또 오늘자 기사에 또 일면에 또 나왔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의 헛된 욕망은 우리가 아무 의미 없죠. 욕망. 네.
이카로스의 꿈이라는 날개라는 인간의 욕망은 사실은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절대적인 겁니다. 욕구와 욕망이 달라요. 인간의 욕구는 뭡니까? 의식주 중에 뭐예요? 집을 가져야겠다는 인간의 욕구죠. 이건 욕망이 아니죠. 내가 다주택자가 된다는 거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내가 집 한 채 갖고 여기서 마누라와 토끼 같은 우리 애들이랑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는 인간이 가지는 의식주 중에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를 임대로 우리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임대아파트 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겠어요? 누가 갑니까?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들이 어떤 수요라고 했습니까? 하부경제를 바치는 수요라고 했죠. 하부경제를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임대아파트에 안 갑니다. 왜? 특히 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부는 임대아파트 왜 못 가냐면 쪽팔리거든.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 애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 더 살게 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빠든지 엄마든지, 여우 같은 마누라든지, 그런 인간의 욕구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대아파트 가느니 차라리 집 사자, 지금. 네. 자, 혼돈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혼돈에 지금 빠져들었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안 돼요.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상황들을. 여러분들을 잘 지금 머리 굴려야 됩니다. 자,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네. 공짜 없다. 하늘에서 그냥 집이 떨어지고 돈이 그냥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고, 자, 큰 그림을 항상 그리셔야 됩니다. 큰 그림.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그림. 네. 이제 택지 개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전략을 잘 세우시는, 그런 이제 구독자가 되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